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주중 경기에서 풀럼에 패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야넬트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후반 상대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말았다. 그로 인해 중상위권 팀 추격에 실패하고 중위권으로 떨어졌기에 홈에서 반등을 노릴 것이다. 이 경기 이후 휴식기에 들어가는 일정이기에 은베우모와 요한의 위사, 루이스 포터와 샤데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다. 본머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였던 맨시티를 잡았다. 맨시티가 다소 주춤하는 최근이긴 하지만 승리한 건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세메뇨와 에바니 우송 등 선발 출전한 공격수들이 많지 않은 기회에서 마무리를 해줬고 마르코스 세네시와 케르케즈가 버틴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아스날과 맨시티 등 선두권 팀을 모두 잡고 중위권으로 올라왔다. 팀 정비가 잘 된 모습이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서는 브렌트포드가 루이스 포터와 샤데의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루이스 쿡이 경기 내내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적으로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본머스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본머스가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강등권을 겨우 탈출했다. 런던을 영구로 같이 활동하는 토트넘전 승리에 이어 직전 경기에서도 승점을 따낸 게 결정적이었다. 마테타를 제외한 선수들의 마무리 불안으로 인해 리그 개막 이후 꽤 오래 승리가 없었는데 최근 사르가 위협적인 침투를 하고 있고 구에이와 찰로바 등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풀럼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의 기분 좋은 역전승을 따냈다.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리버풀 출신 해리 윌슨이 후반 막판과 인저리 타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에 승점 3점을 안겼다. 그로 인해 9위로 치고 올라왔고 휴식기 이전 더 높은 순위를 원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설 팰리스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카마다가 볼 경합에서 밀리지만 공격 전개는 잘하기에 기대할 만한 경기다. 그러나 베르게와 페레이라 등 수비 보호가 되는 선수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풀럼이 리드를 주지 않을 것이다.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에 패했다. 징계로 빠진 쿠두스 대신 출전한 서머빌이 돌파로 팀을 이끌지 못했고 중앙 미드필더인 알바레즈가 거친 플레이로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때문에 중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쿠두스와 안토니오가 빠지는 경기긴 하지만 솔레어와 길레르미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보이니 안토니오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이다. 에버튼은 무패가 끝난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했던 사셈에 패했는데 칼버트 르인이 상대의 집중 견제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했고 게헤가 중원에서 상대에 고전했다. 때문에 이번 원정 승점이 필요하고 무리하지 않고 버티기로 임할 수 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타코우스키와 애슐리, 영, 킨 등 베테랑 수비진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은디아예와 베투 등이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격진이 아쉽다. 보인과 파케타 안토니오의 스리톱이 홈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해 기회를 만들 것이고 로드리게스의 중원 지원이 있을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사우샘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팰리스전에서 경기를 압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라르센이 최전방에서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사라비아가 황희찬의 공백을 잘 메웠다. 고메스와 레미나를 비롯해 중원의 경기력도 올라왔기에 이제 최하위 탈출을 노리며 홈경기에 나선다.
사셈은 지난 시즌 승격의 주역인 아담 암스트롱의 결승골로 에버튼을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승격 이후 9라운드까지 무승으로 승점 1점에 그치며 강등권에 위치했는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쐈다. 아처와 암스트롱 등 최전방 공격진의 골이 안 나오고 있지만 베드나렉과 스티븐스 등 최후방 수비가 부진했던 시기를 지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골 결정력이 확연하게 나아진 최근이고 이 경기는 그나마 잘하는 홈이다. 주앙 고메스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라르센이 포스트 플레이로 제공권을 장악할 울버햄튼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경기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취소되며 휴식했다. 직전 일정에서는 바야돌리드를 잡으며 리그 3위로 올라섰다. 장신 스트라이커인 베리의 선제골 이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줬지만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페레즈가 부상에서 돌아와 결승골을 넣었다. 유럽 대항전에 가지 못한 이번 시즌 원활한 선수 수급에 실패했지만 남은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성적을 내고 있다.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난적 마요르카에 승리했다.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이성 공격수로 출전한 종그루이드가 팀에게 귀중한 승점 3점을 안겼다. 단 경쟁력 있게 잘해주는 홈과 달리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최근 연패를 비롯해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팀을 상대하는 이번 원정에서는 승점 1점을 노리는 극단적인 수비로 임할 것이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알라베스는 키케와 비센테 등이 나서는 역습에서의 마무리가 좋은 팀이다. 그러나 아카르와 산체스 등 최종 수비는 지난 시즌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진다. 코메사나와 바에나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페페와 아유세 페레스가 해결할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AC 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지난 라치오 원정에서 전반 경기를 잘 풀었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선발 윙어로 나선 루본보의 골이 있었는데 역전골을 허용했고 그 후 센터백 예리미나와 중앙 미드필더인 안도포가 연속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결정적이었다. 그로 인해 하위권 탈출에 실패했고 이번 홈경기에서는 난적 밀란을 상대해야 한다. 밀란은 리그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세리에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에 3연승 정도만 성공해도 선두권으로 갈 수 있다. 주중 원정에서는 디펜딩 챔프인 레알을 챔스에서 완파하고 몬차전 승리에 이어 연승에 성공했다. 티아우와 레인더스, 모라타 등 팀 척추 라인의 중심인 선수들이 모두 골맛을 봤다. 이번 라운드 이후 휴식기에 들어가는 유럽 축구기의 원정이지만 로테이션 없이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밀란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수인 예리미나와 중원 힘겨루기를 해줄 안도포가 빠지는 전력 누수가 크다. 레인더스와 무사, 포파나 등이 중원에 나설 밀란이 경기 내내 안정적인 중원 장악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모라타와 오카포, 하파엘 레앙이 공격을 주도할 밀란이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